자, 이제 단원평가 문제 보자. 자, 1번. 시차와 연주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었을 때 나타나는 전체 시차의 2분의 1이 맞고요. 지구에서 가까운 별일수록 연주시차가 어떻게 됩니까? 작다가 아니라 크다죠, 크다.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연주시차는 보통 얼마? 100 파섹 이내의 거리에 있는 별들의 거리를 구해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연필을 양쪽 눈으로 번갈아 보면서 멀리 있는 자에 대해서 연필 위치를 관찰하는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별의 연주시차와 관련지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세타는 연주시차가 아니라 세타의 뭐가? 절반이 연주시차에 해당이 되겠죠. 연필은 지구, 양쪽 눈은 연주시차를 측정하는 별이 아니라 연필이 별이고 양쪽 눈이 여기가 뭐에 해당이 돼요? 바로 지구의 위치에 해당이 될 거고 연필까지 거리가 멀수록 세타가 작아지죠. 연필까지 거리가 가까우면은 연필이 움직여 보이는 시차가 커지죠. 이게 거리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뭐가 커지는 거예요? 시차가 증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동안 관측한 별 A와 B의 시차를 나타냈는데 자, 별 A의 연주시차는 이 시차의 절반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2초. 그 다음에 별 B는 연주시차가 1초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연주시차분의 1이니까 1파섹이 별까지 거리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표는 지구에서 관측한 별 A부터 E의 연주시차를 나타냈는데 그러면은 지구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별은 연주시차가 가장 큰 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누굽니까? B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린 가하고 나는 휴대전화의 거리를 달리해서 휴대전화의 손전등에서 나온 빛을 모는 종이에 비춘 실험을 했는데 한 칸 비출 때랑 9칸을 비출 때 보면은 이제 거리가 달라져요. 그렇죠? 거리가 멀면 비추는 면적이 넓어지니까 빛을 비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는 종의 비친 빛의 밝기는 어두워지죠. 그다음에 빛을 비춘 거리가 멀어질수록 모는 종이가 빛을 받는 넓이는 넓어져요. 그다음에 빛을 비춘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더라도 휴대전화에서 방출되는 빛의 양은 돌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뭘 의미하냐면 별까지 거리가 멀어져도 뭐는 상관이 없다? 별의 실제 밝기, 별의 절대 등급은 무관하다.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6번은 별의 밝기와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봤을 때 가장 어둡게 보이는 별을 10등급이 아니라 몇 등급으로 봤냐면은 6등급으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을 1등급으로 봤고 이 둘의 밝기 차이를 몇 배다? 100배만큼의 밝기 차이가 난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밝고 겉보기 등급이 작은 별일수록 우리 눈에 더 밝게 보이는 거는 맞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 마이너스 2등급인 별 A와 1등급인 별 B의 밝기는 마이너스 2등급이 더 밝아요. 자, 둘이 몇 등급 차이가 납니까? 3등급 차가 되기 때문에 3등급 차는 대략 16배의 밝기 차이가 나니까 누가? A가 B보다 16배가 더 밝게 보여야 되죠. 등급수가 작을수록 밝은 별이니까. 그 다음에 8번은
그림은 별 S의 거리와 밝기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자, A의 위치에서 별 S의 겉보기 등급이 6등급이래요. 자, 그러면은 B의 위치로 가버리면 거리가 몇 배가 됐어요? 10배. 그러면 거리가 몇 배? 10배가 돼버리면 밝기는 거리의 제곱분의 1배로 어두워지니까 100분의 1배. 그러니까 5등급 차이가 나게 되고 5등급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11등급으로 보여야지 맞게 되겠죠. 이거 몇 번? 5번. 네. 자, 그 다음에 9번은 그림은 별 A하고 B까지의 거리를 나타냈는데 두 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별 A는 두 별의 겉보기 등급이 1등급으로 같대요. 그럼 B는 10파색에 있으니까 여기서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면 절대 등급도 1등급이 되는데 A가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래요. 그러면 절대 등급을 얘를 어디까지 갖고 와야 돼? 10파세까지 갖고 와야 되는 거니까 거리가 몇 배 됐어요? 2분의 1배. 그러면은 밝기는 몇 배 됨? 4배가 되니까 얘가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면 절대 등급은 1등급보다 더 작아야죠. 가까워지니까 더 밝아져야 되겠지? 틀렸고 별 A는 B보다 연주시차가 더 작아야지. 멀리 있는 별이니까 별 B의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 똑같이 1등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10파색에 있으니까. 다음 10번. 별까지 거리가 달라지면 그 값이 변하는 것은 일단 연주시차가 달라지고 겉보기 등급이 달라집니다. 나머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하고 미음이 되겠죠.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11번. 오른쪽 그림은 밤하늘에 떠있는 세 별의 모습으로 황백색, 프로키오는 황백색, 베텔게우스는 적색, 시리우스는 백색을 나타냈는데 표면 온도가 가장 높은 별은 백색을 띠고 있는 시리우스에 해당이 될 거고요. 표면 온도가 가장 낮은 별은 바로 베텔게우스, 붉은색으로 보이니까 A번이 되겠죠. 베텔게우스 노래도 있잖아.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곡. 몰라? 한번 찾아봐. 들어보면 할 거야, 저 노래. 자, 표는 별 A부터 C의 등급과 색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A는 지금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10파색보다 더 가까이 있는 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맨눈으로 보았을 때 가장 밝게 보이는 별은 겉보기 등급이 가장 작은 A에 해당이 되니까 틀렸고요. 표면 온도는 C가 가장 높고 A가 가장 낮죠. 틀렸지? 맞는 건 1번만 맞죠? 자, 다음 13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 은하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위에서 본 모습인 거 맞고요. 우리 은하에는 그쵸, 나선팔이 있죠? 태양계는 나선팔에 있는 B쯤 위치하고 있고 우리 은하의 지름은 3만 파색이고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존재하는 A에는 산계성단이 아니라 주로 구상성단이 많이 분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은 두 종류의 성단을 나타냈는데 가는 구상성단이고 나는 산계성단인데 이 산계성단이 구상성단에 비해서 더 큰 값은 일단은 별의 표면 온도가 높고 푸른색 별, 고온의 별의 비율이 더 높죠.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종류의 성운을 나타내는데 대표적으로 마귀알몸 성운 같은 경우에는 반사성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온 대성운 같은 경우에는 방출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가는 방출성운인 거 맞고 나는 성간물질이 주변의 별빛을 반사해서 밝게 보이고 성운은 성간물질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지 별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대폭발 우주론, 빅뱅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현재 우주는 팽창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팽창을 하고 있어요. 네, 지속적으로 팽창 중이고요. 과거로 갈수록 그렇죠. 지금은 팽창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가면 우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현재보다 온도도 예전엔 높았고 계속 대폭발 이후로 팽창을 했고 대폭발 우주는 점차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별과 우주가 만들어지게 된 거,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 게 맞아요. 그 다음에 17번. 자, 우주 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최초의 인공위성은 구소련에서 발사한 스푸트니크 1호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아폴로 11호는 1969년 최초로 달에 착륙을 한 거 맞고, 허블 우주 만환경은 1990년에 발사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상이 아니라 우주예요, 우주. 인공위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주 만환경은 지상 만환경이 아니라 우주 만환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8번. 우주 탐사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주 탐사의 결과로 우주 쓰레기의 양이 늘어났죠. 우주 탐사 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정수기나 전자레인지 등의 일상생활에 이용을 했고,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서 외국에 사는 친구랑 위성 통신을 통해서 쉽게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19번. 그림은 관측자 A하고 B 위치에서 나무를 바라봤었을 때 생기는 시차를 나타냈는데, 나무를 별이라고 생각을 하면 관측자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지구의 위치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관측자 위치인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A와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결국에는 이 둘의 모두 커집니까? 시차도 커집니다. 시차가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같은 장소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같은 시각, 같은 방향의 밤하늘을 봤는데 6개월 전하고 현재, 그럼 6개월 전에 대략 B가 여기쯤 있고 A가 여기쯤 있을 테니까, 자, 여기가 시차에 해당이 될 거고, 지구에서 더 멀리 있는 별은 시차가 작은 누가? B가 연주 시차도 작기 때문에 작아서 별까지 거리가 더 멀죠. 겉보기 등급이 1등급인 별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4분의 1로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밝기는 4분의 1의 제곱분의 1배가 되니까 16배만큼이 더 밝아지게 될 거고, 16배는 3등급의 등급 차이가 나타나니까 이 별의 밝기와 겉보기 등급은, 그럼 밝기는 몇 배가 되고요? 16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은 3등급이 더 작아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등급이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2번. 표는 여러 별의 겉보기 등급이랑 절대 등급을 나타냈는데,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별은, 여러분들, 이게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을 뺀 값을,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보다 커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파섹보다 더 멀리 있는 별인데, 이 값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멀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0.5, 얘는 마이너스 2.3, 이 녀석은 5.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가 제일 크네. 따라서 지구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별은 5.5에 해당이 되는 안타레스가 가장 먼 별이고, 가장 가까운 별은 이게 가장 값이 작은 시리우스가 가장 가까운 별에 해당이 되겠죠. 그지? 자, 다음에 23번. 밤하늘의 별을 관측을 하면 어떤 별은 붉은색을 띠고 어떤 별은 파란색을 띠는데, 이처럼 별마다 색이 다르게 나타나는 까닭은 별의 표면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음에 24번. 그림은 지구에서 관측한 은하수를 나타냈는데, 은하수를 관측할 때 군데군데 검은 부분이 보이는 까닭, 이 부분은 일종의 이제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암흑성운에 해당이 되니까, 즉 성간 물질이 밀도가 높아 별빛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군데군데 어둡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보자. 구상성단이랑 산계성단을 이루는 별의 표면 온도랑 색을 비교를 해주면, 자, 구상성단은 어떻게 돼요? 표면 온도가 낮죠. 표면 온도 낮은 붉은색의 늙은 별이고, 산계성단은 표면 온도가 높은 푸른색의 젊은 별이 주로 산계성단을 이루고 있어요. 오케이?